네. 일반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비슷하게 만능 틀을 일단 좀 짜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업 실현은 비슷하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일반 수업 실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팁이랄 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어떤 부분을 역점을 뒀는지 그런 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고 이러면 다 뜨잖아요. 네. 뭐 요번에는 뭐 창의 인재에 중점을 둔다, 뭐 인성 부분에 중점을 둔다. 뭐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그런 교육적 역점 과제 같은 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약간 키워드를 항상 마음속에 넣고 계시면은 방향 잡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방금 이런 방식도 네.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셨거나 다른 스터디원들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게 네. 뭐 면접이라든지 특히 되게 추상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변호사를 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근무를 했고 법무부 소속 이제 변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법무부에 근무를 하니까 네. 물어보는 게 이제 뭐 면접 같은 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보내준 건 솔루션 되게 단순했어요. 뭐냐면 홈페이지부터 빨리 들어가 봐라. 그리고 거기 정책 목표라든지 비전, 구상들이 다 나와 있다. 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다 사무관들이고 각과의 어떤 워딩을 거다 뽑아서 주는 거다. 그런 것들 내가 어느 정도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항상 어떠냐면은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약간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죠.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맞아요. 사람들은 느낌 완전 달라요. 맞아요, 그 맞아요. 워딩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이 사람이 약간 우리 사람인가? 맞아요. 이런 느낌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제가 놀랐어요. 비슷하네요. 네, 네. 교육청 거기 들어가서 중점 과제 이런 네. 것들 보는 게 네. 아무거나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런 분석을 하신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정말 공부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네. 잘하신 건지 아니 일반적으로 이 초등 임용 준비하시면 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마 안 그런 분도 계실 분도 거고 계시겠지만, 저희처럼 하시는 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접근법 자체를 좀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런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죠. 이분은 나랑 시험 치는 게 다르니까 배울 게 없어가 아니라 네. 접근법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시험은 맞아요. 똑같고 맞아요. 방금 특히나 면접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네, 맞아요. 면접에서 내가 우리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건 진짜 워딩으로 대부분 결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느낌에 묻어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 수업 실험 말고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하고 대답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왜냐면은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영어로 어느 정도 그 스피킹이 안 되면은 네. 막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황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후배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를 위해서라면 전화 영어라던가 꾸준히 대학생 시절 내내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 난 정말 지금 심각하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또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셔야죠. 영어 심층 면접 여태까지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런 거 분석 철저히 하셔가지고 근데 뭐 생뚱맞는 너 어떤 커피숍 좋아하냐 맛집 좋아하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스터디원 분들과 이런 거 관련돼서 이런 교육적 관련된 영어 용어들을 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를 그 영어 단어를 쫙 적으셔가지고 외우시는 거죠. 네. 아니 이것도 되게 플랜이 A, B가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기초적인 영어 소양을 늘리는 거나 그게 안 될 때는 진짜 전략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저는 사실 A 전자였어요. 저는 영어교육과를 전공을 했고 영어를 좋아해서 대학교 내내 계속 전화 영어를 매일 했던 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투자할 시간을 좀 아껴서 다른 부분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게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게 조금 속담 아다리가 잘 맞았을 수도 네. 있지만 하여튼 되게 전략적이신 것 네.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수업 실험과 면접 부분을 말씀드렸고 심층 면접이 있어요. 네.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은 그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아니면 예상 문제집이라던가 그거를 스터디원 분들과 문제집을 정하셔서
목차를 보시고 챕터를 정하시는 것부터가 1단계예요. 우리 네. 매일매일 몇 챕터씩 서로 공부하고 외워오자. 그 다음에 저희 스터디원들은 그 서로 이제 뭐 막대기나 종이에다가 문제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런 자기가 기출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한 다음에 각자 문제를 좀 만들어서 즉석에서 랜덤 뽑기를 해서 그 또 독설이 이어지는 피드백 그런 식으로 심층 면접을 준비했어요. 이야. 문 열고 들어오는 거서부터 다리 오므리고 앉고 표정 처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키워드 항상 키워드 중심이잖아요. 키워드 얘기할 때 좀 강조하고 싶다 하면 좀 천천히 그 키워드를 말하는 그런 연습도 시키고 마찬가지로 이런 말 안 하는 거.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출 문제로 감을 잡으시되 또 스터디원끼리 예상 문제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뽑아서 연습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게 제가 네. 아니 제가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사실 지도 교수님이 있어요. 지도 교수님이 네, 있는데 그렇죠. 고시반 지도 교수님이 네. 있는데 제가 뭐 한두 번 정도 뵀어요. 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이제 혼나러 갈 때 주로 불려갔는데 근데 그 이제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검사 출신 교수님이신데 과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선생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랜덤하게 자기가 예상 문제를 오.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막대기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혼자 그래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키워드 하는 연습을 했다. 저는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제가 올린 게 10분 복습법이라고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웃풋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논술이든 구술이든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에 글로 표현하느냐 네. 입으로 표현하느냐 차이가 있지 머릿속에 내가 해당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아웃풋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써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이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스터디원들끼리 점검해주는 부분은 진짜 이게 특히나 이런 면접에서는 진짜 핵심적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객관적인 사람도 자기 맞아요. 좋게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독설이 절대 잘 안 고쳐져요. 맞아요. 스스로한테 독설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과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전통적인 분야는 다른데 네. 이런 아웃풋을 연습하는 방법은 네. 좀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되게.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심층 면접 정도는 정말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라는 바람에 이거는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시험 칠 때도 네.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안 쓰기가 있는데 지도안 쓰는 것도 뭐 이쯤 되면은 정말 다들 막 신들린 것처럼 다 써내려 가시는데 저는 일단 그 지도안 그 A4 용지 사이즈로 스터디원들과 이제 100장 정도 이제 인쇄를 맡겨가지고 나눠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랜덤으로 뽑았어요 저희가 막 지도서를 넘기다가 이 단원 2차시 몇 단원 몇 차시 이걸로 지도안 우리 지금부터 쓰는 거야. 시작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도안이 실제 시간이 아마 50분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는 40분. 아 줄여서 10분 줄여서 쓰는 연습했어요. 네. 진짜 40분 동안 정말 열심히 진짜 막 끝나고 나면 손이 너무 아플 정도로. 근데 네. 이렇게 연습한 게 시험장 가서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죠. 모자르더라고요. 네, 시험장에서는. 네.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네. 제가 선생님이 마치 제 영상을 다 보시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별로 들 많이 안 정도로 봤습니다.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네. 놀라운 게 저도 항상 80% 시간으로 연습하고 80% 왜냐면은 지금도 50분에 8, 5, 40분이잖아요. 80%. 네.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게 이게 사람들이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습은 실전보다 빡세게 해야만 맞습니다. 실전에서의 어떤 나의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생소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프로세스가 느려져요. 이게 네. 처리 속도가.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연습을 해줘야 돼요. 미리 네, 시간을 맞아요. 많이 빼놓고. 그래서 실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간 부족하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어서 걔를 빼놓고 미리 연습할 땐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게 저는 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해주셔서 되게 놀랐어요. 진짜 되게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시험이 좀 다르더라도 네. 일반적으로 저도 이런 거를 과거에 합격한 사람한테 배웠고 근데 심지어 저는 사법고시고 임용고시고 전혀 다른데도 비슷하네요. 이런- 예, 네.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네. 거는 되게 이게 효율적이라는 또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아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공부법 같은 것들을 어떤 식의 제가 제 나름의 해설 같은 것도 좀 덧붙였기 때문에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체계를 갖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아우,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또 유리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이렇게 시험 치셔서 좋은 네. 성과를 얻으신 것 자체가 다른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여러분 네. 저는 학점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1차도 거의 바닥이어서 문 닫고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네. 끝까지 나는 된다. 네. 난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강한 멘탈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